흑백 논리의 이분법.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국무회의 머리 발언에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 내년도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제계의 우려가 크다며 기업들의 대비를 위해 탄력 근로제 등 보완 입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 당정 협의와 국회 설득 등을 통해 조속한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만에 하나 입법이 안 될 경우도 생각해두지 않으면 안 된다며 정부가 시행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국회 입법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들을 미리 모색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8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부에 유연근무제도 개선 건의사항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경총은 조속한 입법을 통해 유연근무제를 법률로 보완, 확대하는 것이 근본적 방안이지만 국회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입법 시까지는 정부가 시행규칙, 고시 개정 등 자체 수단을 통해 기업 활동을 지원해 줘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8일 문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은 경총의 발언을 그대로 대변한 것이었음이 드러납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또한 지난 4일 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 나온 재개의 요구사항에 대한 신속한 화답이기도 합니다. 이날 경제단체장들은 노동환경부문 규제를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 개정을 통해 완화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청와대는 보도 참고자료를 내어 대통령은 경제단체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관련 내용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애로와 중소기업 애로 해소 등을 위해 적극 행정을 통해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만든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지난해 11월 협치 법안 1호로 탄력 근로제 확대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조국 장관 문제로 싸우느라고 국회에서의 논의가 멈춰 있어서 그렇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탄력 근로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민주당은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자는 입장인 반면에 한국당은 탄력 근로제 단위 시간을 1년까지 늘리자고 요구한다는 것뿐입니다. 밀실 야합과 졸속 처리가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후속 대책이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1일 출범한 2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첫 본회의를 열고 탄력 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의결했습니다. 이날 경사노위에서 탄력 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제적위원 16명 중 15명 출석 및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습니다. 경사노위 안에 따르면 탄력 근로제 최대 단위기간은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됩니다. 과로를 막는다는 이유로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의무를 원칙으로 뒀지만 근로자 대표회에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를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2기 경사노위는 첫 회의에서 계약안을 의결하였습니다. 탄력 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경사노위 1기 위원회가 지난 3월 이후 파행을 겪게 된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안건입니다. 정부는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비준을 핑계로 사업장 점거 금지 등 단체 행동을 약화시키는 방안, 탄력 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 등을 경사노위에서 통과시키려고 했습니다. 이에 맞서 민주노총은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불참을 결정했고 경사노위 1기위원회 근로자위원 4인 중 항노총을 제외한 청년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위원 3인은 경사노위 회의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경사노위법상 안건의 의결에는 각 이해관계자 대표위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족수 미달 사태로 경사노위는 탄력 근로제 확대를 의결하지 못했습니다. 경사노위가 의결을 못하고 파행을 겪자 문 대통령은 지난 8월 반대하는 위원들을 해임했습니다. 문성현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전원을 해촉하는 형식이었지만 정부의 개혁안에 반대하는 계층별 근로지원 3인을 제거하기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경사노위를 다시 구성한다고 해봐야 어차피 경제부총리, 노동부 장관, 한국노총 위원장, 경총회장, 대한상인회장 등 5명은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되고 나머지 계층별 근로자 위원 3사람만 새로 위촉하는 식으로 재구성되기 때문입니다. 청년 몫의 근로자 위원은 문유진 복지국가 청년 네트워크 대표로, 비정규직 몫의 근로자 위원은 문현군 한국노총 전국 노동평등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여성 몫의 근로자 위원은 이후 한국노총의 추천을 받아 위촉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2기 경사노위가 첫 회의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원 확대를 의결한 것은 정부가 2기 경사노위를 재구성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응변해 줍니다. 더구나 가관인 것은 경사노위가 개혁안을 의결해 놓고 사회적 대화의 재개라고 자찬하면서 민주노총에게 사회적 대화 책임을 다하라고 흰서리를 늘어놓았다는 사실입니다. 뻔뻔스럽기 그지없는 철면피의 망발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지난해 8월 공식 폐기되었습니다. 대법원 판결도 무시한 채 직고용 정규직화를 거부하고는 도로공사에 의해서 보듯이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관 확대는 문재인 정부 들어 민주노총이 처음으로 총파업을 벌였을 정도로 강하게 반발하는 노동개혁입니다. 민주노총의 상반기 총파업과 1기 경사노위 근로자위원들의 반발로 겨우 누그러지는가 싶었던 탄력근로제 개혁을 정부가 재차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노동자를 투쟁으로 내몰고 있으며 또다시 노정 간의 격돌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민주노총은 11월 총파업과 총력투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민주주의는 노동자라는 절대다수 사회 구성원들의 이해관계가 정치에 어느 정도 반영되는 데 달려 있습니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대개 노동자보다 자본가의 정치적 영향력이 강하고 노조보다 재계의 정치적 입김이 센 편입니다. 하지만 노동이 존중받지 못하고 철저히 배제된다면 그 사회의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노동자가 전체 경제활동 인구의 70%에 달하는 한국 사회에서 노동을 배제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노동만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시민을 배제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시민항쟁을 거쳐서 민주정부가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삶, 다시 말해 노동자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정부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민심이 이반되기 마련입니다.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노동자의 삶이 개선되기는커녕 계약으로 역행한다면 이러려고 우리가 촛불을 들었나 하는 회의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민생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편을 갈라 힘겨루기 새 대결에 매몰된다면 민중의 분노가 쌓이고 투쟁이 폭발하는 것은 필연입니다. 정치적 편가르기의 진영 대결이 내포한 위험성은 흑백 논리의 이분법으로 다수 대중을 배제하고 소외시키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 구성원의 절대 다수는 노동자이며 노동자는 서초동도 광화문도 아닙니다. 노동자가 광화문을 반대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렇다고요 서초동을 전적으로 지지하지도 않습니다. 검찰개혁에는 찬성할지라도 조국 수호나 내가 조국이다 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조국 수호가 된다 한들 그것이 곧 노동자의 생존권 수호로 직결되지 않으므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 조국은 현저하게 계급이 달라 상대적 박탈감을 절감하고 있는 터에 내가 조국이다 라는 구호에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탄력근로제 단위시간 확대 문제와 관련하여 자유한국당은 최악이고 더불어민주당은 차악입니다. 최악의 한국당이나 차악의 민주당이나 50보 100보 차이일 뿐
둘 다 계약에 찬성입니다. 하지만 노동자는 계약에 반대합니다. 노동자의 입장은 최악과 차악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이분법적 선택이 아닙니다. 그래도 최악보다는 차악이 상대적으로 더 낫지 않느냐? 최악을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차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주장은 전형적인 흑백 논리의 이분법입니다. 노동자의 선택은 최악도 차악도 아닙니다. 노동자는 계약 반대입니다.